네, 엊그제였습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보다 하루 앞서서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에도 권한을 달라 이렇게 호소한 분인데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보관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MBC 미니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엊그제 나온 분과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현재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서 음흠. 정부가 고심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전향적인 주요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도 정부의 한 팀이 돼서 음흠. 역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음흠.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고질적 구조적 문제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좀 근본적이고 네. 종합적이고 음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이런 어떤 불공정 구조라고 할까요? 음흠. 이걸 바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네. 뭐 민주정책연구소, 서울연구원, 또 이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원 이렇게 음흠. 세 군데서 함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이 근본 방안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평가를 예. 그러면 그 시장님의 평가를 정리를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어떤 그 뜯어고치는 근본 처방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주로 대증요법에 한정이 돼 있다. 이런 평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음흠.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정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네. 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내용 중에 음흠.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를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음흠. 그다음에 공시 가격의 현실화가 예. 좀 더 계획돼야 된다. 그리고 뭐 그것도 그거는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음흠. 또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대폭 강화해서 아예 이런 부동산 투기가 아예 있을 수 없도록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 얘기되고 있고 또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 국민 공유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 말씀하셨어요. 좀 풀어주세요. 어떤 구상입니까? 예, 국민 공유제라고 하는 게 먼저 이제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왜 초과 이 환수제라든지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건데요. 음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부동산이 어느 강남의 어느 이 아파트에는요 한 3년 동안에 10억이 올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은 겨우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참 좌절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근로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땅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예. 또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중산층들은 뭐 이 임대주택도 사실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환수를 해가지고 음흠. 이거 그러면 이제 세입을 가지고 네.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 기업들에게는 생산 시설이나 네. 그런 사용 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 네. 그러면 국민 주거권도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 일단 보유세 이런 것들 대폭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토지나 이런 걸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을 하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 네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목적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만큼의 세입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거니까요. 예. 지금 서울 시내 지난 5년간 보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액이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네. 0.16%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OECD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 3배 정도를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 말하자면 다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네. 그런 요구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시민들도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희들이 최근 서울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시민 10명 중에 7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영향도 크거니와 네.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시장님 제가 드리는 네. 질문은 여보세요? 보유세 강화에 그러니까 반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보유세를 강화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국민 공유 이 기금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동의하겠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생산적 요소에 투입한다거나 네네. 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비용하는 지출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7%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주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하거나 또 안심상가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그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네. 또 이것 때문에 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내수 경제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장님 지금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님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LH공사,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SH공사 이런 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만큼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금인 거죠. 서울시에 SH공사가 있지만 그러면 이 땅도 사들여야 되고 그죠? 네. 이 건물들도 사들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투기로 인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예. 일석이조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구상을 갖고 중앙정부 혹시 좀 논의 좀 해보셨어요, 시장님? 지금 사실 이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은요. 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동산 아주 이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유세 강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어느 정도로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OECD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0.16%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데 지금의 세율보다 3배 정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좀 충격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네.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서울시에도 권한을 달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싶어하는 권한이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정책 보관이 있어서 하신 말씀인가요?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네. 이런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다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임대차 시장은 정말 이게 중대한 개혁 과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뭐 모든 사람이 내 소유가 아니어도 음.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예.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베를린시에서는 음흠. 5년간 베를린 시내 모든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네. 왜냐하면 베를린이 완전히 뜨는 도시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베를린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음. 파리나 웬만한 도시에서도요. 네. 그 도시의 시장에게 음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말고 어떤 주택 임대차. 예, 그러니까 네. 주택 임대차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임대료 동결 조치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네. 어느 한 지역이 뜨면 네. 그럼 임대료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예. 결국 그 동네가 또 쇠퇴하게 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중앙정부가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방정부, 예. 서울시는 이런 거 뭐 정확히 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권한을 주면 네.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좀 이 4548님도 지금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5420님도 비슷한 문자.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도 어제 비슷한 논평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시장님께서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그 주인공 아니냐 이런 비판성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네. 도시는 사실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네. 아니 뭐 런던이나 뉴욕 가보십시오. 얼마나 큰 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런 투기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제라든지 예. 이런 여러 정부의 권한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사실 제대로 개혁해서 아예 이 부동산으로 이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 말하자면 공개념과 네. 또 철저한 투기 이익의 환수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 뭐 런던 한번 가보시면 그 런던 시내뿐만 아니라 그 켄트 지역까지 사실은 뭐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러면 아니 계속 이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묶고 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튜브로 질풍노도님, 그다음에 MBC 미니로 김형삼님은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그냥 차라리 시장 논리에 돌아가게 그냥 맡겨놓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괜히 건드리는 것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전혀 그렇지 생각하세요?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뭐 훨씬 더 난장판이 되겠죠. 오히려? 예. 그럼요. 예. 이런 부동산 시장은 어느 나라도 네. 철저한 규제하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라든지 음흠. 또 어떤 임대료 억제라든지 네.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토지라는 것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 법률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틀어막기만 할 거냐?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엊그제 나온 대책도 반쪽짜리 낼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요. 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보면요. 아주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예. 약 그 2017년까지 한 367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거의 95%, 94%까지 공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8%, 본래 51%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490만 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고소득자가 구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세금을 또 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만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 사이드만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는요. 작년에도 4만 4천 호가 공급됐고요. 네. 올해도 또 내년에도 연간 약 4만 호 정도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여기 가수요가 붙고 투기 세력이 옮겨 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시장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장에게 어떤 비상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혹시 정책 협의나 논의는 좀 해보셨어요? 네, 뭐 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토론회도 우리 민주정책연구원하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우선 당에 뭐 이런 얘기는 벌써 제가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죠, 이렇게 되려면.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한번 좀 그 확인차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예, 지금 문제는 뭐 또 이 국회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작동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경제에도 관계돼 있고 또 국민의 삶의 질에도 지금 아주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충분히 좀 토론해 주시고 네.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